네, 국내뉴스 체크인 메리츠증권 양태준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양태준 대리와 어떤 내용들 얘기를 나눠볼까요? 이슈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는 공포 분위기를 이겨내야 할 때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달래 공포 분위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공포 분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글쎄요, 최근에 한 3개월 내에 지금 가장 큰 지금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거의 1조 가까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이 흐름이 좀 계속 이어질지, 지금 어떻게 될지 지금 외국인들 수급 동향이 일단은 가장 주목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뭐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는 지금 공포에 대한 분위기는 계속 뭐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쪽으로 가는 것 같고요. 근데 간밤에 이제 미국 증시를 봤을 때는 그런 분위기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근데 물론 뭐 골드만삭스에서 애플에 대한 주가를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미국 증시가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으로 마감을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로 봤을 때도 이제 미국은 전체적인 공포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 공포를 좀 즐길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한국 증시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제 좀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수급을 좀 본다면은 기관 쪽 보면은 이제 다시 매수세를 전환을 했습니다. 근데 뭐 다만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는 계속 인버스를 좀 매수를 하고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증권사의 자본, 자기 자본 갖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실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투신이라든지 연기금 쪽이 매수 전환을 했다라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동안의 펀드 환매로 인해서 계속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가 이제 이거래일, 지금 벌써 이제 이거래일 정도 다시 매수 전환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느냐,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일부 이제 공포 심리도 조금은 좀 벗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 가장 큰 이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지금까지 계속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요. 당분간은 좀 매도세가 좀 지속이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선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 지금 올해 연초부터 지금까지 매수 동향을 봤을 때는 1900선보다는 2000선 가까이 됐을 때부터 매수가 좀 가까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2000선을 지지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는 그 선부터 2100선까지는 외국인들이 힘으로 좀 올려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2000선 아래이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세는 좀 나올 수 있는데, 그나마 또 다행인 거는 연초에 매수한 물량보다 이제 한 10조 원 가까이 지금 이탈했는데 남은 매도 물량이 5천억밖에 안 남았습니다, 거의. 네. 그렇기 때문에 이 5천억 정도 매도 물량만 좀 소화가 된다면은 외국인들은 금방 좀 자금을 좀 매수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매도세가 지속이 될 전망이긴 합니다만, 이제 남은 물량이 그리 많진 않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도 미국 증시의 흐름처럼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부분, 그러니까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짚어주셨어요. 네. 아울러서 테러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간밤에 뭐 상당했었죠. 이 테러범 검거 작전이 어느 정도는 이제 종료가 됐다라는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는 것 같은데 꾸준히 좀 긴장감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뭐 러시아라든지 미국 쪽도 뭐 지금 IS 같은 경우가 미국 쪽을 뭐 다음 타겟으로도 삼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 대통령 같은 경우가 지금 미국이라든지 러시아 만나서 이제 전체적인 격퇴 방안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안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논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불안감은 남아있다. 그리고 지금 한국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뉴스 언론상에서도 계속 지금 그런 난민들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계속 이제 언론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 고조가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런 걸로 인해서 단기 낙폭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크게 우려하실 부분들은 아닐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달러 강세도 이어질 수는 있는데, 달러 강세도 거기에 맞춰서 그러한 종목들이 충분히 또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테러에 대한 부분들은 오히려 저가 매수기가 충분히 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의 악재를 견뎌낼 수 있는 부분들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네. 또 하나의 악재가 있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국제 유가입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도 이야기를 나눠봤었지만 간밤에 또 40달러 선을 살짝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전반적으로 40달러 지지가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영향은 어떻게 봐야 될지요? 우선은 유가가 지금 새로 나온 악재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이란 핵 협상이 타결되면서부터 이제 이란 쪽에서 이제 생산량을 늘리면서 유가는 충분히 하락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유가는 충분히 40선도 이제 깰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유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유가 하락이 오면은 실질적으로 그만큼 소비는 더 많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만큼 더 이제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도 더 많이 활용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 큰 시장으로 봤을 때는 안 좋겠지만 한국 시장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지 나쁜 영향은 오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소비 심리도 상당히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렇게 유가에 대한 부분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좀, 새로운 악재는 아니다. 해묵은 악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크게 좀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지배적인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은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좀 그동안 좀 많이 잊고 지냈어요. 한동안 좀 논란이 됐었던 이제 그리스 구제금융.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여전히 좀 논란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어제자 이틀 전에 뉴스를 봤을 때도 이제 거의 지금 잊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에 대한 부분들은. 왜냐면은 한동안은 그리스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이 많이 흔들렸는데 이제는 그리스를 거의 잊고 있거든요. 근데 잊고 있는데도 지금도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진행이 되고 있는 게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지금 전체적으로 3년간 거의 뭐 860억 유로를 지원받기로 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250억 유로를 지금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3년 동안은 충분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그리스에 대한 부분들로 증시가 흔들릴 영향은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보다는 이제는 어느 정도 그런 전체적인 유럽 경기가 살아나는 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 크게 염려는 안 하시고 그냥 좋은 흐름으로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쪽으로만 좀 활용하신다면은 뭐 크게 뭐 주가는 흔들리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오늘 전반적으로 제시해주신 이 악재가 사실 그렇게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다라는 부분으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전략적으로 그럼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주실까요? 솔직히 지금 보면은 지금 가장 큰 악재가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그 미국 시장도 보면 이제 적응이 됐거든요. 근데 과연 테러에 대한 부분들로 이제 또 한 번 하락이 나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강력하게 좀 추가 매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면은 테러에 대한 부분들로 전 세계가 흔들릴 뿐이지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은 전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변하지 않는 한 그리고 추가 하락이 온다면은 강하게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저가 매수도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의 악재를 기회로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부분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특히나 이제 테러 관련 이야기로 인해서 좀 하락이 나왔을 경우에는 지정학적 요소로서 우리가 기회로 들어갈 영역이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니까요.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장 전략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죠. 메리츠 농림증권 양태준 대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리님. 네, 고맙습니다.